A4 용지 이거 상장 두께 용지거든. 이게 두꺼워요. 그래갖고 이게 필기하고 넣기가 좋아.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무제한으로 제공할 거야. 그러니까 너 여러분들 요 앞에서 그냥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되고 상공노트 설명했지. 이거 사가지고 선생님처럼 필기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상공노트로 해서 어차피 이거 수능 과목이잖아. 그지? 3년 동안 갖고 다니면서 물화생지 합쳐가지고 과학 노트 이렇게 갖고 다니면 될 것 같아. 알겠죠? 그래서 앞에 있는 종이는 마음껏 가져가시고 여기 펀치 있으니까 펀치 뚫어가지고 상공노트에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단어는요, 지질시대입니다. 자, 여러분들 1학기 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 기억나나 안 나나 한번 생각해봅시다. 첫 시간에 선생님 설명했어요. 공부를 중학교 때 잘했든 못했든 고등학교 때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시간 투자 대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공부할 때 뭐부터 보라 그랬지? 제목 보고 학습 목표 봐라. 왜? 학습 목표가 뭐니까? 시험 문제니까. 우리가 뭘 배울지 알고 들어가는 거랑 그냥 무작정 설명만 듣는 거랑 머릿속에 남는 게 다르다. 기억나요? 첫 번째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화석을 이용해 각 시대에 살았던 생물과 지구 환경을 추론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러면 자,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뭘까? 화석에 대해서 알아야겠지. 그지? 그다음에 화석을 가지고 뭘 알 수 있다 그랬어? 생물과 지구 환경과 화석이 무슨 생물의 화석인지 알아야 되고 근데 화석을 통해서 지구 환경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겠네. 알려줬어요. 지금 시험 문제. 자, 두 번째 학습 목표 읽어볼게요. 지구 환경 변화가 생물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. 그러면 지구의 환경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해왔다. 변할 때마다 이 생물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냐? 이거 물어볼 수 있겠죠. 그랬죠.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화석을 통해서 지구가 어떻게 변해왔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자, 이제 진도 나가 볼게요. 자, 지질시대입니다. 지질시대에서 자, 얘의 정의를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.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할까요? 어, 그래서 우리 책에는 약 45억 년이라고 나와 있나요? 책마다 좀 다릅니다. 약 45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지질 시대를요 중학교 때 크게 4개로 나눠서 배웁니다. 원래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요거를 이용합니다. 대를 이용합니다. 대. 그래서 성칸부리아대라고 합니다. 최초의 시기 성칸부리아대. 그 다음 고생대, 그 다음 중생대, 그 다음 신생대. 요건 들어봤죠? 그죠? 다음 시간에 각 시대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는 배울 거야. 근데 우리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나눴다. 자, 이렇게 나눴어요. 뭔가를 나누려면 뭐가 필요하지?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지. 그러면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이 가장 큰 기준은 뭐였을까? 한번 생각해봐.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하나 있어. 대도 있지만 여기 생이 있지. 그지 생. 얘 말고 해? 이 생이라는 거는 날생자 생물할 때 생자거든. 그러면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은 생물이다.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? 생물군의 큰 변화. 로 이렇게 나눴다. 그럼 시험 문제는 여기로 여기로 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? 여기로 여기로 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? 여기로 여기로 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가 시험 문제겠지. 나중에 공부할 때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. 그래서 얘네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 뭐야? 화석이죠. 이제 지층도 있어요. 근데 자 화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. 자 과학을 잘하려면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다. 자 화석 많이 들어봤어. 자 화석의 뜻이 뭐니?
화석이 뭐니라면 뭐라고 해야 돼? 니들은 머릿속에 공룡 뼈요 요거밖에 생각 안 나잖아. 화석이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냐? 자, 과거에 살았던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의 이게 생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. 생물의 자, 잠깐만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생물의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고 유해와 흔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여기서 말하는 유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뭘까? 뼈겠죠. 그죠? 자, 흔적의 대표적인 건 뭘까?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. 발자국, 공룡 발자국, 화석이라고 하지. 발자국도 뭐가 된 거야? 화석이 됐지. 이해 갔어요? 자, 그래서 요 유해, 뼈와 같은 이런 유해들은 우리는 체화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다음에 요 흔적은 흔적, 발자국 같은 거는 우리는 생흔화석이라고 합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부를 때 이렇게 체화석과 생흔화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가끔 나오는 겁니다. 가끔 첫 번째 뭘 물어볼 수가 있느냐?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한 좋은 조건이 뭐냐?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건이 있으면 화석이 만들어지기 좋다라는 거야.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? 뼈다귀니까. 그지?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. 단단한 부위가 있으면 화석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뭐 해야 될까? 얘네가 썩으면 돼, 안 돼? 안 되지. 썩으면 완전 자연 돌아가죠. 그러면 자, 안 썩으려면 일단 지표에 노출된 게 아니라 빨리 뭐 해야 돼? 빨리 묻혀야겠지. 그지? 그러면 자, 이렇게 쓸게요. 빨리 묻혀야 돼요. 맞죠? 땅 속에 있다고 해서 안 썩냐? 아니 썩지. 그러면 썩기 전에 빨리 공기라든지 미생물이 유입 안 되게 땅이 빨리 굳어야겠지. 그래서 썩기 전에 굳어야 돼요. 그죠?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화석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. 요 과정에서 일어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몸은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. 그지? 이 단백질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거 설명하면 이제 화학으로 들어가고 생물로 들어가니까 우리 지구하니까 쉽게 하자. 탄소로 바뀌어. 탄소로 바뀌는 경우가 있대요. 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무슨 작용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줄게요. 탄화 작용이라고 합니다. 탄화. 그러니까 탄화 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른 물질로 썩지 않는 물질로 대체되는 거.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치환이라고 합니다. 탄화 작용과 치환 작용이 일어나면 화석으로 남을 확률이 훨씬 높다. 이해 갔습니까?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자, 세 번째는 뭘까? 화석으로 남아야 되는데 과거에 한 10마리만 살았대. 1000만 마리가 살았대. 누가 지금 화석으로 발견될 확률이 높을까? 많을수록, 그죠? 그래서 뭐가 많을수록 애들이 많을수록 그거 우리는 고급스럽게 개체수가 많을수록 화석이 만들어지기 쉽다. 이 얘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, 내가 땅속에 화석이 됐어. 딱 요 과정을 거쳐서 딱 됐어. 근데 여기 마그마 지나가면 돼, 안 돼? 마그마 지나가면 사라지지. 그러면 마그마도 지나가면 땅도 갈라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 그러냐? 지각 변동을 겪으면 안 되겠죠. 지각 변동을 최대한 적게 겪은 지역에서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화석이 잘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다.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자, 두 번째 배울 내용은요. 이 화석의 종류입니다. 근데 아까 체화석과 생은화석 배웠잖아요. 이것도 이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구분 지은 거고
진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요 종류고요. 9월 모의고사에 100% 출제될 겁니다.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무조건 나옵니다. 내기 해도 돼. 아이스크림 내기. 안 나오면 내가 니들 다 사줄게. 나오면 니들이 돈 모아서 아이스크림 11개 사와. 1학년 선생님들 10개, 내 거 하나 해서. 할래? 일단 설명 듣고 고민해. 반장이 얘기해. 선생님 할게요, 안 할게요? 9월 모의고사 전에. 자, 볼게요. 종류인데 미리 쓰고 갈게요. 요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표준 화석하고 시상 화석이라는 게 있어. 중학교 때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두 가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. 각각의 특징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비교도 많이 합니다. 그러면 자, 표준 화석이라는 건 뭐냐? 이 뜻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. 표준 화석은 표준이 된다. 뭐의 표준이 되냐? 그 시대의 표준이 된다라는 거야. 그러면 공룡 있지, 대표적인 거. 공룡은 어디에 살았어? 요때만 살았지. 그럼 공룡 화석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 지역이 옛날에 중생대였다는 얘기겠지. 이해가서? 그 지층이 중생대 지층이라는 얘기겠지. 그러니까 얘는 그 시대만 살아야 돼.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돼, 안 돼? 안 돼. 이해갔어, 여기까지? 그래서 표준 화석은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합니다. 지금 살아있으면 안 돼. 이거 진짜 중요하다. 지금 살아있으면 안 된다. 시상 화석은 뭐냐면 시대의 상황을 알려줘. 시대의 상황을 알려준다는 게 뭐냐면 그 환경을 알려주는 거야. 자, 대표적인 거 먼저 얘기하고 갈게.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고사리가 있어요. 고사리는 요때부터 살았어. 지금까지 살아있어. 그치? 우리 고사리 먹잖아. 자, 지금 살아있는 고사리는 어디에 사니? 따뜻하고 습한데 약간 산 이런 데 살지. 그래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. 옛날에 요 지역은 지금 고사리가 살던 환경과 비슷했을 것이다. 그럼 고급스러운 말로 따뜻하고 다습하니까 아니 습하니까 온난 다습한 환경이었다. 추측이 가능하지. 이해 갔니? 그래서 얘는 뭘 알려주는 거냐? 환경을 알려주는 거를 우리는 시상 화석이라고 합니다. 표준 화석은요 다음에 요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할 거야.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써줄게. 여기는 공룡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고사리 이렇게 얘기했죠. 이렇게 있다. 그러면 자 시험 문제 비교하는 거니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 것이냐. 선생님 쓸 게 한번 니네 한번 생각해봐. 생존 기간 이게 좀 쉽네요. 생존 기간 누가 길까? 시상 화석이 길겠지. 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. 그래서 생존 기간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분포 면적이에요. 자, 분포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? 얘는 특정 환경에서만 살지. 그죠? 얘 같은 경우는 그 시대를 지배했잖아. 그 시대를 지배한다는 건 전 세계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. 대표적으로 공룡은 전 세계에서 다 발견되잖아. 발까지 달렸잖아, 또. 그죠? 그래서 표준은 이 시대에 살았는데 그 시대에 많이 번성했던 생물들. 그죠?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는 범위가 적다면 얘는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. 그러면 봐. 얘네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야.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보거든.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냅니다. 이렇게 그래프를 만드는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죠. X축과 Y축부터 항상 확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자 일단 선생님 두 개 먼저 쓰고 갈게요. 여기가 A고요. 여기가 B예요. 근데 이렇게 써 있답니다. A와 B는 하나는 표준화석, 하나는 시상화석이래. 뭔지는 모르는데. 근데 S축에다가도 뭐라고 안 써놨어. 아무것도 안 써놨어. Y축만 딱 써놓은 거야. 그럼 뭐라고 써놨냐?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요? 생존 기간 이렇게 써놨어. 자, Y축만 주어졌네요. 그럼 A, B 둘 중에 하나 찾으라는 얘기죠. 자, A는 생존 기간이 Y축만 봤을 때 생존 기간이 길고 얘는 짧죠.
생존 기간이 기니까 상대적으로 긴 얘가 무슨 화석이 되는 거야? 시상 화석이 되는 거고 여기가 표준 화석이 되겠죠. 이해 갔니?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 X축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에는 뭐가 있을까? 생존 기간 나왔으니까 뭐 물어봐야 돼? 분포 면적이지. 그럼 여기에다 분포 면적을 넣었을 때 표준 화석은 넓고 시상 화석은 좁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. 이해 갔어요? 그래서 요런 식으로 시면 되잖아. 어떤 식으로 나오냐? X축, Y축에 써 있는 말을 바꿀 수도 있고. 그죠? 그다음에 얘의 위치도 바뀔 수도 있고. 어찌 됐든 그래프가 나왔을 때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. 또 다른 보기 하나 해 볼까? 자, 메모드 어디에 들어갈까? 너희들 메모드 다 아니까. 메모드는 여기 들어갈까? 여기 들어갈까? 여기에 들어가겠지. 왜? 메모드는 언제만 살았으니까. 요때만 살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안 살아 있어. 그럼 얘는 무조건 다 뭐야? 표준화석이야.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자,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건 시험 문제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. 고등학교 시험 문제 딱 두 개. 아까 고사리 설명했지. 자,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. 자, 고사리는 온난 다습이야. 환경이었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산호입니다. 요 두 개밖에 시험 문제 안 나와요. 자, 산호화석이 발견됐다. 산호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, 여러분들? 얕은 바다. 오케이. 그 동남아 놀러 가면 우리 스노클링 하잖아. 그지? 밑에 이렇게 막 알록달록 물고기들 숨어 사는 데가 산호거든. 그러면 요 산호는 동남아 쪽이니까 약간 더 지금 제주도까지 확장됐다고 해요. 자, 뭐였을까? 동남아 쪽 바다는 따뜻하지. 그다음에 깊은 바다일까, 얕은 바다일까? 얕은 바다지.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이해 갔어요? 그래서 얘는 산호가 발견됐다. 뭐 하면 돼? 따뜻하고 얕은 바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됐나요?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업 끝.